안녕하십니까? 원영의정의 명리산책 가이드 박희정입니다. 오늘은 제32강 역시 육친의 편중 혼잡에서 오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관성이 편중되었거나 혼잡한 사주의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관성이라고 하면은 현대인에게 있어서나 과거에 있어서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육친의 하나가 되지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특히 이 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직업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관성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가 흔히 권력직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 검사, 국회의원, 다시 말해서 선출을 통해서 직업이 주어지는 그런 분들의 경우 관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관과 편관은 다 나와 나의 비경겁을 극하는 존재들입니다. 극을 한다는 것은 관제자가 된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여하튼 이 관성은 명조가 사주가 신강할 때 꼭 있어야 될 육친의 하나입니다. 만일에 신강한데 이러한 관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제멋대로인 어떤 관제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자유분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상생활에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약하더라도 정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우를 알고 대인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점들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정관은 기라고 편관은 흉하다 라고 인식을 해서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명조가 신약하냐 신강하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신분의 고하, 높고 낮음도 이 정관과 편관에 의해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편관 성향이 좋습니다. 국회의원 편관 성향이 좋습니다. 판사, 검사, 의사 또는 검경, 다시 말해서 경찰 또는 군, 이런 모든 직업들은 정관 성향보다는 편관 성향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육친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관성의 경우 역시 일주가 일간이 태약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일주가 태약하다 보면은 정관도 흉이 될 수 있어요.
그 정관의 극마저 어떤 그 관제마저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신강에 가까운 명조일 때 정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범 학생을 만들고 모범 사원을 만들고 모범 가장이 되게 하고 합니다만, 태약할 때에는 힘들죠. 이 관성이 질병으로까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조는, 사주는 신강하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주 설명을 드리면서 신강하다, 신약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그 신강, 신약은 나중에 격구용신론에서 제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 드릴 겁니다. 지금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신강, 신약 그 판별법을 제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기가 약하면 신약이에요. 그 일간의 기가 강하면 신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관과 평관, 이것의 그 별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별명이 칠살이란 별명이 있고요. 칠살이란 별명이 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귀살이라고도 합니다. 귀신 귀자를 쓰죠. 그래서 귀살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칠살 할 때에는 일곱 번째에 어떤 살이란 얘기죠. 살자는 죽일 살자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천간의 경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해서 10가지가 있죠. 지지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례대로 쭉 배열해 놓으면 일곱 번째와 첫 번째와 일곱 번째는 반드시 충으로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천간의 경우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화,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갑에서 쭉 와가지고 일곱 번째 되는 경금을 만나면 이제 우리가 후에 배울 충 중에 천간충이 있는데요. 갑경충이라고 하는 이 충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을은 또 와서 일곱 번째와 신금과 역시 충이 되는 것이죠. 병화도 일곱 번째와 병임충이 되는 것이고 정화도 일곱 번째와 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무토와 기토는 충은 없어요. 그 대신 극이 있습니다. 극. 다시 말하면은 이 무토와 기토는 천간충 4가지에 해당하지 않고 극으로서 성립합니다. 목극토 하던가 또는 토국수 하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충이 아니고 극으로 성립하는데,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쭉 써놓고 7번째와는 충으로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칠충이라고 하는 칠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이 붙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귀살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아주 사주가 태역하면은요 정관도 견디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귀살이라고 할 때는 이 관성이 질병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픈 거죠. 근데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 귀살이 되려면은 지금 전 우스갯소리로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하고 할 때입니다. 대개 우리가 심한 질환에 시달리게 되면은 허상을 보게 되고 또한 가위 눌림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검은 옷을 입은 장정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승사자가 한 명이 나타나면 몸부림이라도 쳐보죠. 그래서 빠져나와서 나중에 악몽에서 깨가지고 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 셋이 나타난다면 꼼짝없이 끌려가야지요. 그러한 것들이 귀살의 작용이 아닌가. 얼마나 압박감을 느꼈으면 그러한 허상을 통해서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이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정관과 평관 두 시간에 나눠서 설명을 좀 더 깊이 있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관성의 편중 또는 혼잡이 되어도 개의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흉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첫째는 우선 사주가 그 사람의 명조가 되겠죠. 그 사주가 신왕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 우리가 용어에 있어서 좀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명조 그 사주가 신강하다 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요. 신왕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이 신강하다, 신왕하다 그냥 혼돈해서 쓰고 있는데요. 엄격히 말하면은 이 신강하다고 할 때에는 인수가 많아서 나를 생해주는 인수가 많아서 내가 강해진 경우예요. 그럴 땐 신강이란 말을 쓰고 비경겁이 많아서 내가 신강해졌다, 왕해졌다고 한다면 신왕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인수와 비경겁이 뒤섞여서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강, 신왕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인수가 왕에서 내가
강해졌느냐, 또는 비경겁이 많아서 내가 왕해졌느냐 하는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인수로 인해서 강해졌든 비경겁으로 인해서 강해졌든 내 사주가 신앙한 경우는 관살이 편중되어 있거나 혼잡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 관성을 능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편중되거나 혼잡된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첫째, 거살유 관. 또 하나는 관 유 살. 같은 방법인데 다만 둘 중에서 정관을 남기느냐 평관을 남기느냐 그 차이가 됩니다. 이러한 거살유관 거관유살의 방법을 쓰면은 필요한 하나의 관성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살유관 거관유살 그 방법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류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 외에 관살이 3개 정도가 섞여 있어요. 2개일 때는 거살유관이나 거관유살을 통해서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3개일 때는 거류섭배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거해야죠. 셋이니까. 그럼 제거할 땐 뭐로 제거해요? 충으로서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남겨야 됩니다. 한 개는 남겨놔야 그 관성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짝을 지어서 묶어 놓는 것이죠. 그것을 서배라고 합니다. 거류섭배. 그래서 하나는 제거하고 충으로서 제거하고 하나는 남겨놓고 하나는 짝을 지워서 묶어 놓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제가 이 거살유관 문제, 거류섭배 문제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게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사주 통변을 할 때 이 여성에게는 관이 남편도 됩니다. 그럼 남편이 되는데 남편 되는 사람이 정관도 있고 평관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우리는 재혼지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개가 있다면은 3번의 팔자를 고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남자의 경우는 그렇게 돼 있다면은 관이 자식도 되니까 배다른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직장의 이동이 잦다. 뭔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성이 2개나 3개가 됐을 때 그것이 더군다나 혼잡이나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방법을 써서 단일한 관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주를 상담하고 통변할 때 유심히 살펴서 그러한 해결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3가지 경우가 적용될 수 있다면 뭐 혼잡이 되어 있건 그렇지 않은 편중되어 있건 흉하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실제의 명조 사주를 놓고 이러한 경우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관살이 소위 가지런하게 재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명칭도 달라지고요. 그 사용 방법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십신의 명칭으로서 정관과 평관이란 말, 그것은 누구나 다 들어보신 겁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정자를 썼으니까요. 나를 극하는 자이긴 하지만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렇게 편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관청이 되겠고 법, 규범, 질서, 직장, 학교, 그리고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아주 정당하고 또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대개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직에 해당하는 행정관리들을 정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에 맞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평관이라고 할 때는 물론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향성을 띠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임무 자체도 좀 정관보다는 강한 성향의 그러한 업종을 나타내게 됩니다. 법관 또는 군인, 경찰, 교도관 또는 기관원 또는 특별 채용된 관직이나 직장이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정치인들. 그건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 아닙니까? 그런 부류를 우리는 평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칠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칠살은 아마 그 일간을 극하는 작용에 있어서
인정, 사정 보지 않고 그걸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네요. 이 칠살은 참 그 일간의 어떤 건강이나 또는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명칭으로서의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과장되게 저승사자니 뭐니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만큼 무섭고 흉하게 나타나서 일주가 퇴약한 분들에게는 공포의 존재가 되는 것. 역시 모습은 평관의 모습을 취하고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칠살, 귀살 이런 것들은 좀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스리는 법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살인상생법이라는 게 있어요. 살인상생. 요 살은 물론 칠살입니다. 요 이는 인성이 되는 거죠. 인수. 이 칠살은 인성을 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하게 돼 있으니까 이 살이 일간을 극하러 올 때에 그 사이에 인성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생과 극에 있어서 생이 먼저입니다. 어떤 일렬선상에 놓여 있다, 생과 극이 놓여 있다 한다면은 우선 생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관살은 인수를 생하게 되어 있고, 인수는 나와 비경겁을 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칠살이 아무리 사납더라도 인성이 가운데에서 통관 역할을 해주는 한 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성이 나를 생함에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이 사주에 있어야만 이런 칠살의 험한 작용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성이 없다면은 그대로 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살인상생법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탐생망극을 이용한 방법이다. 탐생망극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탐한다. 뭐를? 생하는 것을 탐한다. 그래서 잊어버려요. 뭘? 극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탐생망극. 생을 탐하다가 극하고자 하는 본래의 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탐생망극을 이용한 게 살인상생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살인상생이 되면은요, 칠살은 오히려 일간을 배신하거나 흉악하게 작용하질 못합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 살인상생이 된 명조들은 대체로 관직으로 출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합살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살인상정이라는 말도 씁니다. 살인상정이다. 요때 인자는 칼날 인자를 써요. 양인이라는 뜻입니다. 상은 서로 상자에, 정은 가지러 날 정자가 되네요. 머무를 정자도 되고. 그래서 요때 살은 칠살을 말해요. 칠살이 되고, 이 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양인이라는 것도 되는데, 이 양인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격국을 다룰 때 양인격이 있고요. 신살에 양인살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 양인의 작용을 세밀히 말씀드릴 겁니다. 여하튼 이 양인은 쉽게 얘기해서 겁제라고 보시면 돼요. 겁제. 그 겁제보다 작용력은 강합니다. 이때에 이 칠살을 갖다가 비유한다면 장수에다가 비유할 수 있어요. 장수, 장군. 그 다음에 이 양인은 무기에다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나 장비, 그런 장수들이 나오죠. 그러한 장수들이 사용하는 무기는요, 그들의 풍모에, 그들의 그 무예 실력에 어울리게끔 만들어진 보통의 일반 병사들로선 들 수도 없는 그러한 큰 날카로운 그런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장수의 능력과 그 장수가 지닌 무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떤 무토일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무토일간의 평관은 간목이 될 것입니다. 이 간목. 그런데 이 무토의 일지나 월지에 오화가 있어요. 오화. 근데 이 오화 속에는 기토와 정화가 놓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 기토는 이 무토의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겁제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평관의 작용도 예사롭지 않고요. 여기에 이 기토 양인의 작용도 예사롭지 않아요. 이럴 때 이 사나운 두 간목과 기토를 갑기합으로 묶는 거예요. 간목이 이 기토를 보면은 음양지합을 이루어서 합이 됩니다. 갑기합화토,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관의 작용도 이 무토의 순하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사나운 기토도 무토에게 해를 주지 않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걸 살인상정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신, 제살, 상관, 적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칠살이 있어요. 그런데 인수가 없어서 통관 역할도 못해요. 또 양인 합살, 다시 말해서 살인상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식신제살, 상관적살 이라는 방법을 써야 돼요. 식신으로서 제한다. 살. 그게 식신제살이에요. 왜냐하면 식신은 평관을 극하게 돼 있고 상관은 정관을 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관과 평관이 이미 칠살이라고 하는 흉한자로 변해 있다면 우리는 이 식신과 상관을 통해서 그들의 작용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 건데요. 식신제살, 상관적살 하는 식으로 쓰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칠살을 격퇴시켜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칠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좀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요. 남편이 술만 마셨다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괴롭힙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어쩌면은 결혼 생활 내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매를 맞는 그 아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신상관을 잘 길러내는 것입니다. 자식이죠. 그 식신상관을 잘 길러내서 남편의 어떤 그 주사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도 체면이 있지. 그 자식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남편은 아마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도 매를 맞고 사는 아내들도 있고요. 또 그런 자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편이 창피하니까 집을 나가버린 경우의 상담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정관, 평관이 칠살이라고 하는 또는 귀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달고 일간을 괴롭힐 때 이러한 세 가지 방법으로서 처치할 수 있다는 것. 첫째, 살인상생. 둘째, 살인상정. 셋째, 식상으로 하여금 제살하는 그런 격퇴법을 쓸 수 있다는 것. 자, 아직도 이 정관, 평관에 대한, 관성에 대한 드릴 말씀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정관과 평관, 관성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관성에 대한 토막적인 지식이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